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편과는 여행 코드가 잘 맞았어요. 남편과 커플이 된 이후로 알뜰살뜰 돈을 착실히 모아서 함께 여행 가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분명 놀고 먹는 것만이 아닌 뭔가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이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과 대학교 졸업 전에 다녔던 배낭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원래는 제가 알바 같은 거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닐 목적으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마저도 기뻤어요. 집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 거짓말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다 맞춰놓고 남편과 다녔어요. 돈은 없었어도 체력만큼은 남아 돌았기 때문에 제 키만한 배낭을 짊어지고 동남아 쪽으로 타올 타시피 하며 돌아다녔는데 그때 고생하면서 여행을 다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리에서의 한 달 동안의 배낭여행은 무척이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어떻게 학생이면서 한 달 동안이나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냐고요? 발리는 저처럼 돈이 적은 학생들이 다녀오기에는 가성비가 좋은 곳이었어요. 원래는 한 달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예전보다 더 있게 되더라고요. 숙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0,000원 이하가 수두룩했어요. 뷰가 조금 안 좋고 위치별로 좋지 않은 곳에도 겨우 10,000원대 리조트도 있었는데 꽤 숙소로서 사용하기에는 손색이 없었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꽤 알려지지 않은 좋은 위치에 저렴한 리조트도 많았어요.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둔한 편이라서 자전거나 수영은 전혀 할 줄 몰랐었는데 발리로 여행을 다니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가성비 따져가며 돈을 아껴가며 여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도 꽤 괜찮은 리조트에 숙박을 하곤 했었지만 최고급 리조트나 호텔에는 숙박하진 않았어요. 젊은 시절이라 한 번이라도 더 구경을 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숙소비를 많이 아끼고도 여행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발리를 가게 된다면 럭셔리한 리조트나 호텔에서 단 1박이라도 휴양만 하다가 오는 것이 저에게는 최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발리로 여행을 가보지 못했어도 늘 그때 그 추억이 남아있어서 언젠가는 또 한 번 가리라 맘먹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항상 여행지로 추천을 드렸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엄마는 가시고 싶어 했지만 아빠가 싫어하셨습니다. 이유는 수영을 못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수영복만 입은 채로 수영을 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낚시나 등산이나 골프나 치시는 것을 힐링처럼 생각하셨었죠. 저나 제 동생도 각자 친구들과 여행하기 바빠서 엄마와 여행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회사 산악회에서 늘 주말마다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다니셨는데 엄마는 항상 집순이처럼 집에만 계시곤 했어도 불만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사셨다고 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꽃축제나 가깝고 경치도 좋은 섬이나 호수나 댐 주변 트레킹 코스라도 아빠와 함께 느긋하게 다니면 좀 좋았으련 만. 아빠는 회사의 산악회 회장이었던 관계로 늘 집을 비우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함께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아빠도 엄마와 함께 다니고 싶어 하신 적도 있었어요. 아빠 회사의 산악회는 부부 동반이 기본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아빠를 따라서 함께 다니지는 못하세요.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서 시작한 탁구를 무리하게 했다 싶으셨는지 많이 나빠지셔서 수술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위해서 제 동생이 기특한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엄마 생신도 다가오는데 겸사겸사 해서 우리 함께 발리에 다녀올까? 아, 발리? 좋지. 너는 시간 맞출 수 있니? 어떡하든 맞춰야지. 언니는 어때?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들은 엄마랑 단둘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던데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네. 그래, 그렇더라고. 나도 내 친구가 인스타에 엄마랑 둘이서만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일명 효도 여행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달라 보이더라. 난 내가 여행 가기 바쁘고 나 혼자 즐길 생각만 했지. 정작 엄마는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보는데 미안했어. 그렇게 해서 동생과 제가 엄마를 모시고 여행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대충 여행 날짜만을 맞춘 상태로 남편에게 발리 있는 숙소를 예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이 주로 숙소 예약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장모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좀 한적하고 조용한 데가 좋겠지? 아니어도 괜찮아. 엄마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무서워하실 테니까 택시가 다니는 쪽으로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면 좋겠어. 응, 알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도 발리는 못 가봤는데. 그래도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번에 엄마랑 다녀온 후에 어머니랑도 다 같이 함께 가는 거 어때? 아가씨도 발리는 안 가봤지? 응, 아마 그럴 거야.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런 후에 저는 남편만 믿고 있고 있었어요. 그런지 일주일이 지난 주말에 신우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집안일 하다가 살짝 당황했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미안. 자기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거실로 들어오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한껏 기분이 업되어서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응? 어쩐 일이라니. 우리 발리 여행 가는 거 계획 짜기로 했는데 넌 몰랐냐? 네? 발리 여행이라뇨?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자 그때서야 그러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바빠서 미처 말을 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발리 미순이랑 다녀오겠냐고 했더니 그러시겠다고 하셨어. 미순이도 내가 가이드만 해준 다음에 간다고 해서 말이야. 이번에 같이 가기로 했어. 그러자 신우이가 저에게 그랬어요. 언니는 발리 사돈이랑 가기로 했다면서요? 이왕이면 언니랑 가는 날짜랑 제가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솔직히 저는 순간 어리벙벙 했습니다. 친정엄마와 동생과 오붓하니 조용하게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눈치 없는 남편이 그새 또 친정엄마와 함께 발리 여행을 간다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아, 그랬어요? 제 동생 엄마 모시고 다녀오자고 해서 가려던 참이었어요. 어머니도 아가씨랑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신우의 남편이 발리 여행 계획을 짜면서 신이 나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참 웃겼어요. 친정엄마와 제 동생과 함께 발리 여행을 계획하기 위해 숙소 좀 예약을 해달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시어머니와 신우와 함께 남편이 발리 여행이라니. 그래도 각자가 자기네 식구들끼리 같은 곳에 여행을 다녀도 뭐 어쩌겠냐 싶었습니다.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섭섭했어요. 신우이가 신이 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오빠, 발리는 관광할 때도 별로 없으니까 호캉스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더 죽겠는데 어디를 돌아다니겠어? 내가 돈을 좀 보탤 테니까 5성급 호텔이나 리조트로만 예약하자. 알았지? 그러면서 추천한 리조트란 리조트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검색하더라고요. 5박 6일씩이나 있으면서 모두 다 5성급 리조트로 싹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이한테 그랬어요. 이번이 엄마가 가시는 첫 해외여행이니까 좋은 숙소로 편안히 모시고 싶어. 사실 나도 여기는 너무 비싸서 못 가본 곳이었거든. 엄마 덕분에 이런 데도 가봐야지. 신우는 쳐와 죽더라고요. 와, 짠돌이 오빠가 웬일이야. 이거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오빠가 장가를 가더니 효자가 다 됐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갈 때는 좋은 숙소로 가야죠. 어머니 편 쉬시다고 오세요. 언니 고마워. 내가 엄마랑 오빠랑 잘 다녀올게. 언니도 사돈이랑 잘 다녀와요. 네, 그럴게요. 제가 먼저 다녀와서 얘기해줄게요. 그런데 민수씨, 엄마랑 가는 것 좀 보여주겠어? 어디로 했어? 그러자 깜짝 놀라더니 그랬습니다. 응, 그게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왜? 지금 말해. 어디로 했어? 그러자 신우가 그랬습니다. 오빠가 우리랑 비슷한 대로 했겠죠. 남편은 제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신우이와 여행 갈 곳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돌아가자마자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내가 엄마랑 발리 여행 가는 걸 그새 일로 바쳤어? 일로 바치다니. 네가 못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숨기냐? 그걸 자랑한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도 미안하니까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러 간 거고, 안 그래? 그랬더니 남편 말이 참 웃었어요. 장모님만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그냥 말참이었냐? 몰래 장모님과 여행을 다녀와서 모른 척 할 참이었냐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참 쪼잔한 소리를 했습니다. 장모님만 네 어머니는 아니다. 우리 엄마도 네 어머니야. 네가 생각이 있는 애 같았으면 시어머니 우리 엄마를 모시고 먼저 여행을 다녀왔어야 맞는 거 아니냐? 솔직히 네가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할 때 좀 그렇더라.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뭐가 어이가 없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장모님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 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어. 자식들이 바빠서 무관심할 때 하루하루 외롭게 늙어가는 모습도 안타깝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장모님은 아직 젊으신 데다 장인어른도 건강히 잘 계시고 얼마나 행복하시냐. 네가 속 깊은 며느리였으면 우리 엄마를 좀 더 알뜰살뜰히 챙겨주지 않았겠냐? 그래, 내가 어머니를 알뜰살뜰히 챙겨주지 못했다 치자. 그럼 너는 장인 장모님 알뜰살뜰히 잘 챙기니? 미쳤냐? 내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챙길 여유가 어디에 있어? 그럼 나는 그럴 여유가 있어 보이니?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는 다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게 우리 전통 정서야.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모를 외계어를 쓰고 있는 남편이 참 한심스러웠어요. 평소 때는 안 그러더니 완전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실망스럽더라고요. 정서라니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짓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럼 사위는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는 대접만 받고 무심해도 좋은 게 우리의 전통 정서라도 된다는 거니? 내가 뭐 얼마나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못한 것은 사실 없잖아. 그래? 내가 내 부모도 잘 못 챙기는 마당에 남의 부모를 잘 챙기겠니? 쓸데없이 오버하지 마라.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어서 빨리 숙소를 어디로 예약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쳐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숙소 자체 그 퀄리티는 둘째치고 가격이 1박 2일인당 15,000원이었어요. 가장 비싼 것이 3인 기준 15만원짜리였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숙소 자체는 깔끔하고 지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성급 리조트와는 확실히 수영장 스케일부터가 달랐어요. 머리 위로 스팀이 올라왔는지 열이 나서 뜨끈뜨끈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는 5성급으로 도배를 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뭐? 겨우 15,000원? 아예 만원대 숙소를 예약해놨니? 지금 장난해?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가격만 보지 말고 들어가서 숙소 내부를 잘 봐. 다 가격 대비 퀄리티는 나름 좋은 곳이야. 내가 돈이 찾아겨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양쪽 어머니를 위한 숙소에다 돈을 다 쏟아붓겠냐? 나름 내가 고민해서 고른 거야. 저는 완전히 열불이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너는 입만 살아서 납을 댈 줄만 알지? 정말 나쁜 인간이야. 당장에 그 숙소 예약 취소해. 아마도 네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가성비 좋은 데를 따져서 찾은 모양인데 어머니는 5성급으로 예약하면서 네 돈은 아깝지 않았지? 잘 됐네. 우리 공동 지출비에서 땡전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네 용돈에서 제하든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게 어딨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네가 어머니와 함께 예약한 똑같은 곳으로 다시 예약해. 그렇지 않으면 네 면상은 날려버릴 테니까. 알았어? 그때서야 남편 할 말이 없었는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15,000원짜리에 저렴이 숙소를 취소하고 5성급 리조트로 다시 싹 다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남편 카드를 하나만 들고 나가서 싹 긁고 다녔어요. 모처럼 모녀가 여행 와서 좀 더 편하고 우아하게 편히 지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끼지 않고 남편 카드로 생색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다 못한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야, 거기 물가도 싼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다 쓸 때 쓰는 거야. 한도 다 채워서 쓰면 어떡하라고 그래. 카드는 네가 다 잘라버려서 그것밖에 없는데 그만 좀 써.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나중에 통화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끊어버렸는데 그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모레 여기서 발리로 가야 하는데 안 오고 뭐하고 있어? 여기 리조트가 새로 생긴 데가 있어서 와봤는데 완전 엄마 취향이라서 더 이따가 갈 거야. 나 퇴사했거든. 지금 엄마랑 한편이 럭셔리 여행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때서야 알게 된 저의 퇴사 소식에 남편은 충루수를 했지만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발리 여행을 4박 5일 정도로 계획을 했었지만 보름이나 더 있다가 왔습니다. 그만큼 좋았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없었기에 저에게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녀지간의 깊은 대화도 밤새 나누었고 자주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항공료가 비싸서 멀리 유럽까지는 가지 못해도 가까운 곳으로라도 아니면 국내 여행이라도 열심히 함께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오원 없이 찍고 또 찍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멋있는 석양도 감탄하면서 함께 즐겼습니다. 비록 퇴사를 했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런 호사를 엄마와 함께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참 귀중한 시간들이어서 남편도 시어머니와 신우와 함께 여행 와서 좋은 추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귀국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남편도 시어머니와 신우와 함께 발리에 도착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왜 발리 안 갔어? 지금 발리 있어야 하잖아. 그때 예약한 다음 날에 취소했어. 뭐? 왜? 회사의 노조 파업 때문에 비상대기가 걸려서 말이야. 휴가 반납하라고 했거든. 어쩔 수 있냐? 목구멍이 퍼져 있는데. 너도 퇴사했는데 내가 먼 배짱으로 휴가를 계획 간다고 하겠냐? 그래? 어머니랑 아가씨가 엄청 실망했겠네. 다음에 꼭 갈 거야. 그래, 꼭 가라. 나도 이번에 엄마 모시고 가기를 정말 잘했더라. 그리고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박서방, 자네가 예약해둔 리조트가 정말 좋았네.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도 다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뻔했지 뭔가. 고맙네. 내 딸과 결혼해주고 잘 살아줘서 고맙고 모든 게 다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어쨌든 말이라도 이쁘게 하니까 봐줄만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란 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저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람답게 효도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깨달았어요. 비록 퇴사는 했지만 어차피 더 잘 살아보자고 한 거라서 또 다른 제 터닝포인트가 된 이 시점에서 이번 여행이 좋은 시그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